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핸드드립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를 준비했냐면 푸어 오버 방식 대 정드립 요거 컨텐츠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면 용어에 대해서 좀 혼동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브루잉 그리고 핸드드립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이 아닌 주전자를 사용해서 드리퍼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을 기존의 핸드드립이라고 많이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브루잉이라는 용어로 대체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카테고리 개념에서는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쓰시는 필터 커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주전자를 사용한 추출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엄밀히 따졌을 때는 브루잉이라고 하는 거는 커피를 추출하는 모든 방식을 그냥 브루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포함해서. 그리고 뭐 에어로프레스, 프렌치 프레스, 우리가 그냥 드리퍼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얘기하던 핸드드립 방식도 브루잉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브루잉 레시피, 브루잉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전자를 사용한 브루잉, 뭐 핸드드립, 뭐 필터 커피 또는 아예 도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브루잉을 할 때 푸어 오버 방식과 핸드드립 방식이 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가 용어가 똑같다 보니까 핸드드립이 그냥 브루잉 아닌가? 근데 브루잉 방식 중에서 핸드드립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핸드드립은 제가 오늘 얘기할 정드립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브루잉에서 추출하는 물을 붓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푸어 오버 같은 경우는 물을 강하게 쭉쭉쭉 부으면서 뭐 1차에 붓거나 뭐 2, 3차에 붓거나 강하게 많은 양의 물을 붓는 방식이고, 이 핸드드립 또는 오늘 제가 사용할 용어인 정드립 방식은 이제 우리가 핸드드립 생각하면은 연상되는 이미지 있죠. 숙련돼 보이는 바리스타 분이 이제 커피를 물줄기를 가늘게 해서 뭔가 정성스럽게 조금씩 물을 부으면서 붓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정드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푸어오버는 뭐 미국식이다, 그리고 뭐 핸드드립은 뭐 정드립은 일본식이다, 정성을 다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과거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인식이고 지금은 맞지 않는 거기도 하고, 이 푸어 오버와 정드립은 추출을 할 때 추출 원리가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추출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이제 커피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간단하게 커피 입자가 있다고 치면은 물이 이게 물입니다. 커피와 맞닿겠죠. 그러면 커피의 성분이 물로 녹아들게 됩니다. 녹아든다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물 속에 커피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근데 계속해서 커피에 있는 성분이 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물에 있는 성분이 어느 정도 차다 보면은 더 이상 여기서 여기로 성분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물을 투입을 해줘서 여기 있는 성분을 다시 이쪽으로 또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투과 그리고 침지. 이 커피 추출할 때 투과와 침지는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투과의 방식을 좀 더 활용을 할 거냐 또는 침지의 방식을 활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피 추출을 성분을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는지 또는 덜 뽑아낼지가 조금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투입을 시키는 거는 투과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드리퍼가 이렇게 있을 때 커피가 있죠? 그리고 주전자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붓습니다. 새로운 물을 부어서 맞닿게 한 다음에 필요한 성분을 뽑아요. 그 다음 걔는 빼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물을 넣어줘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가 들어간 물은 아래로 빼주는 게 이제 투과의 원리가 많이 적용된 추출 방식인데, 침지는 말 그대로 많은 양의 물을 부어서 이 아래에서는 추출이 이루어져서 내려가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맞닿아 있는다고 아까 설명했듯이 계속해서 이 물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피에 있는 성분이 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농도의 이동이, 커피 성분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붓게 되면은 이 물의 무게가 당연히 적을 때보다 조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도 성분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 가장 간단한 게, 물을 두 번
2번에 3번에 나눠서 붓지 말고 한 번에 물을 다 부어보는 거예요. 드리퍼에다가 내가 부을 수 있는 양 정도로. 그렇게 해서 먹어보면 농도가 확실히 엄청 연한 커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투가보다 침지가 더 많이 발생해서 새 물을 계속 투입하지 못하고 기존의 물들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커피의 성분이 물들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가의 방식을 많이 활용한 게 정드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 물을 붓고 커피 성분 추출한 다음에 쭉 빼고 그 다음 물을 부어주고 이 방식을 쓰잖아요. 근데 침지 방식은 우리가 흔히 푸어오버라고 합니다. 물을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확 부어주는 거. 그럼 아래에서는 성분 추출이 이루어지지만 더 이상 닿아 있는 부분이 이제 물에 커피 성분이 녹아든 경우에는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물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커피 성분을 더 많이 끄집어 내오지 못하는 침지 방식이 많이 작용하는 거를 푸어오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일본식으로 정성스럽게 내리는 게 뭐 정드립, 그 다음에 뭐 미국식에 뭐 강하게 붓는 게 푸어오버, 요런 차이보다는 투가의 원리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된 게 정드립, 그 다음에 침지의 원리가 좀 더 많이 사용된 게 푸어오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커피 성분 많이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이 투가를 많이 사용하는 정드립이 엄청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커피 성분은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커피 성분을 너무 많이 뽑으면 뭐 기분 나쁜 쓴맛이나 과한 텁텁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투가만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침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푸어오버를 하더라도 투가도 같이 발생을 해요. 그 비율이 조금 달라질 뿐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잘 조정하면서 다양한 추출을 구사하시면 같은 레시피여도 이 추출 방식으로 조금 다양한 맛의 커피를 뽑을 수 있고,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맞는 방식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칠판을 치우고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같은 커피를 같은 레시피, 같은 커피양, 같은 추출량으로 해가지고 푸어오버와 정드립 방식으로 나눠서 한번 추출을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추출할 준비가 됐고, 먼저 푸어오버 방식으로 부어볼 건데 린싱을 먼저 해주고 준비를 해볼게요. 레시피를 똑같이 쓸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정드립 방식이 추출 시간도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한 비교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같은 도직량과 추출량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g에 물 300g을 푸어오버 방식은 3차로 나눠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뜸을 제외하고 처음에는 뜸 들이기를 진행을 해주고, 뜸 들이기는 30초만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초가 되면은 처음부터 과감하게 물을 부어줄게요. 그래서 약 90g 정도의 물을 부어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물이 위로 계속 쌓이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것도 방식에 따라 달라요. 얼만큼 뺄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푸어오버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려가기 전에 물을 계속 부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220까지 부어주고, 또 살짝만 내려가도 물을 다시 부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그래서 투가보다는 침지를 많이 활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막 푸어오버 정드립 이 용어 굳이 안 써도 내가 투가를 많이 시킬 건지 침지를 많이 시킬 건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고, 브루잉을 할 때 이걸 섞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무조건 정드립만 할 거야, 나는 무조건 푸어오버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1차 추출은 뭐 정드립 방식으로 투가를 많이 시켜가지고 하고, 그 다음 3차 추출은 조금 안 좋은 성분이 나오지 않도록 푸어오버 방식으로 침지 방식으로 추출을 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커피에 맞게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 추출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붓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속도가 빨라요. 거의 2분 정도 추출이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놔뒀다가 이따가 한 번에 먹을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투가의 원리를 많이 활용한 정드립 방식, 물을 계속 조금씩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는 속도와 붓는 속도를 맞춘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투입한 물을 그만큼 빼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스피드를 조금 맞춰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드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가수하는 방식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가를 잘 쓰다 보니까 성분이 그만큼 잘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푸어오버처럼 우리가 정량대로 붓기보다 조금 짧게 뽑은 다음에 거기에 물을 이제 희석을 해서 농도만 맞춰서 먹는 거죠. 그 방식도 이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입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20g 맞춰주고,
뜸은 동일하게 들인 상태에서 뜸은 동일하게 30초를 진행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눌렀는데 이거 감안해서 할게요. 한 15초 지났다 치고. 맛은 비교해보시면 여러분 집에서 엄청 드라마틱하게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물을 쌓이지 않게 얇은 물줄기를 부어주고, 그래서 물줄기 연습을 이런 정드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가늘게 부어야 할 때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물줄기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고 부으면 완전히 새로운 물이 투입이 되는 거겠죠. 근데 너무 다 빼고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푸어오버 방식으로 하더라도 차수가 많이 나눠지면 결국에는 투과의 비중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붓는 물량이 많이 쪼개지니까. 그러면 성분을 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루잉 레시피를 봤을 때 차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 레시피는 성분을 조금 더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방향성으로 잡고 추출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그분이 내린 커피와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레시피가 그럼 나온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거든요. 추출은 아까보다 대략 30초 정도 늘어난 2분 30초 정도에 끝났습니다. 중간에 제가 더 빨리빨리 붓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정드립 방식으로 하면 진짜 거의 다 빠지고 계속 붓는 거죠. 근데 그러면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더 빨리 부어줬고, 둘 다 투과와 침지가 골고루 섞인 겁니다. 근데 이쪽 방식이 좀 더 침지의 비중이 높은 커피, 이쪽 방식이 좀 더 투과의 비중이 높은 커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쪽이 먼저 내려서 좀 식었지만 그 감안하고 제가 먹을게요. 미리 따라두고 컵에다가. 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대가 저녁이어가지고 커피를 제가 조금 뱉을게요, 먹고. 제가 약간 온도가 조금 살짝 내려갈 때까지 지금 한 2모금씩 먹어봤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맛의 흐름이 엄청 달라요. 지금 이 침지 방식을 많이 이용한, 물을 쭉쭉 부어준 이 방식이 조금 더 커피가 얘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지만 좀 더 클린한 느낌이 엄청 강하고,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산미가 더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투과의 방식을 많이 사용한 이 커피의 성분을 쭉쭉 뽑아낸 이 커피는 그에 반해 약간 무거운 느낌은 있긴 하지만 애프터 부분이 살짝 이 커피에 비해서는 푸어오버 방식보다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텁텁한 느낌이 남아요. 그러면서 산미는 조금 더 다운되게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그 추출의 성분의 흐름대로 결국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이 커피를 이렇게 똑같이 내리는데 입자를 곱게 하면은 이런 뉘앙스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성분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또 그것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브루잉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을 어떻게 붓냐에 따라서 마치 입자를 조절한 것만큼의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약간 좀 더 식었을 텐데 한 번 더 먹어보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더 식으니까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푸어오버 방식으로 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산미가 더 지금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 확 올라오고 아주 깔끔하면서 약간의 가벼운 느낌, 이 커피에 비해서는 깔끔하면서 무게가 살짝 가벼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좀 더 산뜻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반대로 이쪽 커피는 혀에 닿았을 때 조금 안착되는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산미가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사용하는 커피의 맛을 아예 바꿔버릴 순 없거든요. 근데 그 산미적인 부분이 왼쪽에 있는 커피보다는, 어떻게 보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산미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 커피를 더 부드럽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산미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근데 끝 부분에 약간의 텁텁함, 조금 애프터에 남는 맛이 얘가 좀 더 강하다, 제 기준에서는. 이 1번과 2번의 추출 중에 뭐가 정답이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붓냐에 따라서 같은 레시피를 적용을 해도 맛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루잉은 사람 손맛을 탄다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손맛을 실제 타는 게. 아무리 같은 레시피를 줘도 이렇게 물 붓는 방식이라던가 물줄기의 굵기가 달라지면 세부적인 맛 차이가 분명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있는 브루잉 추출을 위해서는 최대한 그런 물줄기와 붓는 양들도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그리고 어느 속도로 붓는지를 최대한 맞춰보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또 취미로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도 이 맛이 달라지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론을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차 추출 때는 투과의 원리를 많이 적용해서 가느다란 물줄기로 물을 천천히 계속 투입을 시켜보자. 근데 2, 3차 때는 조금 더 침지의 원리를 써보자, 또는 반대로 해보시거나, 그러면은 먹어보셨을 때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또 커피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정말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브루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물을 부으실 때 여러 번 나눠서 부으면은 커피 성분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 사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 투과의 원리, 침지의 원리가 들어가는 건데 4차, 5차, 6차, 6번, 7번, 8번 끊어서 계속 부으면은 같은 양을 부어도 커피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 내가 이 커피에서 성분을 많이 끄집어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야 이 커피는 성분을 많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한 번에 부어도 되는 거죠. 그게 맛이 좋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집에서나 매장에서 브루잉 하실 때 레시피를 설계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